안녕하세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스타제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혁신당 대표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은 직권남용 혐의자로 적시했습니다. 여기에 검찰이 문재인 딸 문다혜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문재인 이름과 함께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했다고 합니다. 사건 내용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 씨가 지난 2018년 7월 타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한 것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타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자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태국에 설립한 회사인데요. 서 씨의 취업이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그리고 2020년 4월 국회의원 후보 공천에 대가라는 의혹입니다. 서 씨가 전무이사직에 앉으면서 매월 받은 월급 그리고 태국 체류비 총액인 2억 2,300여만 원을 뇌물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위의 취업 이후 딸 부부에게 지원하던 생활비를 끊었다면 문재인 부부가 경제적 이득을 본 셈이라는 것입니다. 이른바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해당 사건 수사는 지난 2020년 9월, 2021년 12월 4차례에 걸친 국힘과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됐습니다. 해당 사건은 진척이 없다가 지난해 9월 친윤계 이창수 전주지검장,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임하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전주지검은 홍종학 전 중기부 장관, 김우호 전 인사혁신처장, 김종호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등 문재인 청와대 인사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상직 전 의원의 경우 지난 2022년 5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의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으며 이듬해엔 수백억 원대 이스타항공 횡령 배임 혐의로 징역 6년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엔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고 지난 1월엔 이스타항공 자금으로 타이스타젯 설립을 한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 밖에도 지난 8월 20일엔 전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자녀 부정 채용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4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이처럼 이상직에겐 현재 확정된 징역형만 6년이고 재판 중인 사건의 1심에서 받은 징역형까지 합치면 거의 징역 10년에 달합니다. 국힘에선 문다혜 씨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 정광재 대변인 논평에서 문다혜 씨도 법 앞에 평등해야 하는 사람이고 특정인에게만 유리한 법 집행은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는 윤석열 정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치 보복이나 과거 인사 수사라는 프레임으로 보기보다는 국민적 의혹이 있는 곳에서는 누구나 수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문재인 청와대 관계자들은 당연히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는 31일 오전 전주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으러 나오면서 취재진에 최근 윤석열, 김건희 두 분에 대한 각종 비리 혐의가 터져나오고 국민의 공분이 일어나니까 이걸 덮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그리고 가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라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3년째 계속한다는 게 도리에 맞는 일이냐 한심스럽다라고 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조사를 받고 나온 뒤엔 이상직 전 이사장을 알지 못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분도 알지 못한다라며 중진공 이사장 임명은 인사수석실에서 추천하고 민정수석실에서 검증해서 이뤄진 통상적인 인사 절차 관례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및 그 가족에 대한 수사의 역량의 100분의 1만큼이라도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 수사했으면 좋겠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20일 전주지검에서 참고인 소환조사를 받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 역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시작된 전임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가 3년째 계속되고 있다. 소환과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사람이 아예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사람이 눈만 뜨면 압수수색과 장시간 조사와 긴 재판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누가 봐도 지나치고 정치적이고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반발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비서관이자 문재인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도 지냈던 윤건영 의원 역시 SNS를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은 퇴임 직후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며 청와대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을 역임했던 거의 모든 사람이 검찰 수사를 받았다. 멀쩡한 정책 결정도 검찰 수사 대상이 되었으며 상식적 정책 판단조차도 기소 대상이 됐다라고 반발했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는 물론 심지어 구속까지 당했다라며 한마디로 역대급 정치보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7년 전에 있었던 전 사위의 취업을 핑계로 수백 명이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몇 년 동안 털어도 제대로 나온 게 없으니 드디어 대통령 딸을 공격한다. 7년 전 사건을 조사한다면서 왜 최근 딸의 전세 계약을 맺은 부동산 중개업체를 뒤지느냐, 왜 최근 대통령 내외의 계좌를 뒤지느냐 라고 거듭 반발했습니다. 이것이 별건 조사이자 먼지털이식 수사이며 정치보복이란 얘긴데요. 윤건영은 또 칠순 노모를 찾아가 겁박하는 검찰이 정상인가? 대통령의 손자라는 이유로 초등학생 아이의 아이패드를 압수하는 게 상식인가? 대통령 딸과 고교 동창이라는 이유로 계좌 추적을 하는 게 공정인가? 하며
외국 국적의 참고인을 출금 조치를 시켜 압박하는 것은 애교 수준이라고 거듭 반발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인 전병헌 새로운 미래 대표 역시 SNS에 문 대통령 내외분에 대한 계좌 추적에 이어진 전형적인 정치보복 망신주기 수사 행태라며 이상직 전 의원은 문재인 대표와 후보 시절 민주당 전국 직능위원장을 맡아 특유의 성실성과 열정으로 활동한 공적이 있는 의원이었다. 문 대통령과 이 의원의 관계는 당대표와 핵심 당직자이자 후보와 참모의 관계일 뿐이다. 무엇을 주고받는 거래는 물론 그럴 입장도 특별한 관계도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더욱이 헤어진 지 오래인 전 남편에 대한 수사를 이유로 분가에 살고 있는 다혜씨 집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도를 넘은 전형적인 정치 수사 행태라며 이런 정치적 수사 행태가 김건희 여사 수사나 최상병 희생에 대한 수사와 비교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추락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병헌은 또 하나의 의문은 이재명 당대표 이후 프로방탄 전문당이 된 민주당은 아무런 대처나 반응조차 없다는 것이다. 참 기이한 상황이라며 역시 민주당은 뿌리를 버렸다. 이제는 오로지 이재명 대표 방탄만이 유일한 목표이자 존재 이유가 됐다는 것을 재확인시켜줬다라고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시비를 걸기도 했습니다. 이재명도 이번 검찰의 행태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으며 민주당에서도 관련 논평을 냈는데 말입니다. 엄중인의 정당다운 소리랄까요? 이번에 문재인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은 뉴라이트 파동의 독도 문제까지 터지며 가뜩이나 낮은 지지율이 바닥을 뚫고 나갈 상황이 되자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에 대한 시선 돌리기와 함께 수구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듀얼백을 받아드신 김건희에 대해선 출장 조사도 모자라 핸드폰까지 빼앗기는 굴욕을 당했기에 그렇다 할 결집이 이뤄질 걸로 보이진 않습니다. 게다가 이를 약속대련이니 짜고 치는 고스톱이니 그렇게 보는 시선들도 이젠 상당히 많습니다. 이는 문재인의 퇴임 후 행보 때문에 더욱 그런 의심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윤석열이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공교롭게도 문재인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서울 한복판에서 수백 명이 다치고 세상을 떠난 이태원 참사가 있던 그 직후 갑자기 문재인의 풍산계 파양 문제가 등장하며 이슈가 전환되지 않았습니까? 또 4월 총선 당시엔 부울경에 문재인이 등판한 여파로 인해 도리어 국힘 지지층의 역결집이 일어나 야권 200석 윤석열의 거부가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그 밖에도 이재명은 수백 차례나 압수수색하고 그 주변 인물들을 소환조사하는 것은 물론 몇 차례나 기소의 재판을 받게 하는 와중에도 또 이재명을 어떻게든 잡기 위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나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을 구속시키는 와중에도 문재인은 너무도 평온하게 책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청와대 출신 측근들만 소환조사를 받았을 뿐이죠. 문재인은 딸의 집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와중에도 페이스북에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고 싶다라는 책 추천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 더욱 약속대련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얘기가 나올 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전 사위나 이상직 그리고 청와대 일부 인사들이 기소되는 선에서 즉 문재인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커 보이는 이유입니다. 서면조사 한 번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요? 설사 문재인이 윤석열 검찰에 의해 당한다 하더라도 자업자득이라는 그런 냉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윤석열을 벼락 출세시켜주고 이렇게까지 키워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음에도 그렇게까지 밀어준 사람이 누구였지요? 윤석열이가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며 날뛰는 와중에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하며 임기 2년만큼은 끝까지 보장해주려 한 그 임명권자는 누구였지요? 또 윤석열이의 각종 비위 사실들을 적발해 징계한 추미애를 내치면서도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며 정치하지 않을 거리라고 실드까지 쳐준 사람은 누구였죠? 여기에 문재인과 그 측근들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발목 잡기에만 가담했습니다. 이재명이 코로나로 엄청난 피해를 보면서도 정부의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자고 그렇게 호소할 때 문재인은 홍남기 핑계를 대며 외면했습니다. 또 엄중히 이낙연 패거리들이 이재명에게 대장동 누명을 씌운 상황에서 이재명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바로 이틀 뒤 문재인은 참모들의 만류에도 대장동 철저 수사를 지시하면서 이재명을 더 곤란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자당 대선 후보를 공경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다못해 정권의 각종 실정에 대해 막판 사과하는 신용이라도 했으면 대선 결과는 분명 달랐을 겁니다. 그리고 임기 끝나면 잊혀지고 싶다고 해놓고선 자신에 대한 다큐 영화를 내놓은 것을 비롯해 평산마을에서 수시로 정치인들을 만나며 현실 정치에 개입하는 발언을 수시로 해댄다는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들이 모두 탈당하며 현실 정치와 거리를 더던 것과는 반대되는 행보지요? 최근에도 박찬대 원내대표와 만나 조국혁신당을 위한 교섭단체 완화를 거론한다든지 원외 친명 인사들이 주축이 된 더민주전 국혁신회의를 비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문재인은 이처럼 자신에 대한 비호감과 의심을 스스로 쌓고 있는 격입니다. 게다가 이재명을 음해하는 트윗에 마음에 들어요를 몇 차례씩이나 눌러놓고도 고양이가 눌렀다는 어이없는 변명을 하던 것도 말입니다. 만약 문재인이 윤석열 일당에 탄압당한다면 이재명 악마와의 선두에 서면서 막판엔 윤석열 지지 선언까지 하며 윤석열 정권 탄생에 엄청난 기여를 한 윤파똥 파리들이 앞장서 지키길 바랍니다.
특히 륜파란 단어를 만든 자칭 친일파 전문가 정모시기도 함께 앞장서지 말입니다. 이재명을 하루도 빠짐없이 악마화하고 음해하는데 몰두한 특정 종교까지 연상시키는 니들이 우리 문프를 지키겠다고 외치며 윤석열 정권 만드는데 혁혁한 기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니들이 용화대로 쳐들어가서 난리를 치든지 드러눕든지 하라는 겁니다. 니들이 이제 본격 나서야 할 때 아니겠습니까? 많은 민주시민들은 노무현과 달리 문재인에겐 애틋한 감정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개혁을 시도하려 했던 노무현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장 대부분의 180석까지 모든 힘을 다 실어줬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문재인이라서입니다. 노무현은 임기 중엔 많은 비판을 받다가 퇴임 후 인기가 급증했지만 문재인은 반대로 임기 중엔 노무현 트라우마로 인해 비판을 받지 않다가 퇴임 후 계속 하향세를 걷고 있다고 할까요? 아직 조사조차 한번 안 받은 문재인의 호들갑 떨지 말고 내 정권 연속으로 혹독한 탄압을 당하는 중인 이재명을 한 번 더 신경 써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